지난 TV 토론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다시 본인이 그런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토론을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너무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 언론인들께서 소통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저희 대변인들이나 또 저희 비서실장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건 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뭐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또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이건 가상번호 면접 조사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일 텐데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토론 이후로 한 주 동안에 한 3% 정도의 순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자체조사 얘기도 던지셨는데 자체조사는 조금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발행 아젠다들이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를 바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영역에서 회사에서도 겪어오고 있을 가스라이팅에서 좀 자유로워지게 하고 싶은 마음. 너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줄게. 이런 모두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그리고 부상을 막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제 포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 아무리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강한 것이 그런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TV 토론도 있고 단일화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예상하시는 목표치 아니면 좀 달성하시고 싶은 목표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 TV 토론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주말이라서 시청률이 조금은 뭐 드라마 등의 경쟁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높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 TV 토론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뭐 극단적이라느니 뭐 단순화하지 말라느니 이런 얘기로 튕겨내려고 하다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그런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토론을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뭐 네거티브도 시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또한 뭐 자신있게 대처할 것이고요.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문석 이정입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타 후보님들하고 좀 다른 행보를 좀 갖고 계시는데 네. 후보님께 청년이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인천제도 50만 그 인천 지역 관련된 공약에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특별히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계속 그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지역 현안들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뭐 3년 전에 유정복 시장 선거도 돕고 하면서 이 지역의 SOC 사업이나 현안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열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TV 토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여러 곳에 복수 공약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중복 공약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저는 인천 지역의 그런 인프라가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면은 저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획되었던 대로 국제도시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많은 기업의 헤드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그런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시아퍼시픽 헤드쿼터로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의 미래는 국제도시화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가장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계신 기자님 네. 오늘 함익병 원장님이 50대 남성들은 문자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익병 원장이야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병원을 크게 경영하시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함익병 원장도 그런 말씀하실 때는 뭐 그게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간다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북한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익병 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좀 지기현 판사의 그런 일탈 행위를 넘어서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좀 보이고 그 지적할 만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양양도 선대위원장이 당권 거래 누군지 안 밝힌 액자급이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있으신지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양양자 의원님과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양양자 의원님이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저희 이동훈 공보단장한테 들어갔던 내용 이동훈 공보장이 얘기한 거를 무슨 폭론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친한계나 이런 쪽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선거 기간 중에 그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뭐 제가 알기로는 와서 제발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친한동계 인사 중에 일부는 이거를 지금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대선 과정인데도 그 안에서는 당권 투쟁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제가 확인했고, 저는 뭐 그분들의 뭐 소위 말하는 내부 갈등에 우리 개혁신당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 뭐 이동훈 공보단장이 그들끼리 당권 싸움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단일화라는 이런 정치공학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제안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은 전혀 우리는 관심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들 당권 싸움에 이용해서 친윤 공격한 데 쓰는 전직 당대표도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그 당의 당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예.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럴 계제도 아니고 저는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어떤 접대나 아니면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확단할 만한 역치를 넘은 그런 정황이 나오진 않았다.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었거나 아니면 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 등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빨리 저는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저는 함익병 원장의 발언이 매우 개인적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선거 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분들이 당 선거 대책 기구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특히 개혁신당은 이번에 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비정치인 출신 선대위 관계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분들을 모신 후보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하겠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에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 많이 상승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게 아쉬우실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이랑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전략을 좀 듣고 싶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양자 구도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와 예를 들어 이준석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렇게 붙이면은 저랑 붙였을 때 제가 아직까지 보수 일각에서 저를 뭐 탐탁장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보다 외견상 적어 보이지만 한편으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저랑 붙었을 때 더 낮게 나오는 현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장성 또는 연성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제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동탄 모델입니다. 동탄 모델의 끝에 승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숫자가 부족하면은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동탄 모델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탄 주민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동탄 주민들께서 지난 어려운 총선에서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똑바르게 정치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동탄 주민들이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거기에 감사하고 있고 지금 제가 동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바 그리고 기대했던 바를 저버리고 제가 정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함익병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이준석 싫어라는 이제 어떤 시민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본인이 보기에는 혐오 조장이라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쇄하시다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꼭 본인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어떤 저 냉정하게 같이 이제 선거 현장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냉정하게 작정하고 그렇게 오신 분 몇 분 빼놓고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어제도 대학에 가서 이렇게 학식 먹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 거의 한 제가 보기엔 400분 정도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 한 2분 정도가 저한테 와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메시지로 날아온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저한테 항의하려고 찾아왔었는데 본인이 항의하러 찾아왔다가 제가 그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보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접었다고 저한테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그런 어떤 공격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네. 후보님께서 당선 되시기 때문에 사과당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관계하거나 저는 보훈이라는 것이 거창한 그런 공약이나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약속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 아니면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산화했던 그 안타까운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일 함장님과의 오늘 대화에서도 그분들이 결국엔 PTSD를 겪는 지점이 정말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공격을 가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장병들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일에 그것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우리의 장병들
제가 꼭 그 명예를 최대한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